조금 이렇게 카메라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처음이라서 조금은 아니고 아주 많이 조금 민망하고 부끄럽거든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물론 이제 많은 워홀러 분들께서 각자의 노하우를 전달하고자 이런 영상을 많이 찍으시지만 뭐 스쳐가는 한 명의 워홀러로서 뭐 제가 겪었던 저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조금 공유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워홀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제가 워홀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20대 한 중반쯤 취준일 때 제 친구는 먼저 호주에 가서 워홀 생활을 시작한 상태였고, 저도 그 친구도 그 친구지만 살면서 한 번은 꼭 한 번은 워홀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했어요. 뭐 해외에서 살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또 저한테 주신 기회인데 그걸 한 번도 못 써보고 나이가 넘어버린다는 게 좀 되게 아깝기도 했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특성상 커리어에 공백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재취업이 좀 힘든 시대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일했던 분야가 좀 박보험으로 유명한 분야였고요. 저도 진로가 있었고 인생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기회가 오지는 않았는데요. 되게 힘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현타가 많이 왔었어요. 뭐 시기를 잡지 못하던 와중에 이제 운이 좋게 현타와 함께 이제 더 늦기 전에 그걸 미루고 28, 29 이쯤에 처음 호주를 왔고요. 그래서 애초에 제 목표는 뭐 돈을 많이 벌어가다든지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뭐 한국에서 일하던 한국 생활의 회의감이 많이 느껴지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은 뭐 도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각박한 세상 라이프에서 이제 좀 더 나다운 거, 좀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워홀을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일단 목표가 돈이 아니었고요. 일단 뭐 운이 좋으면 저는 사실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었어요. 돈도 벌고 이제 경험과 많이 놀기도 하고 여행도 많이 하고 싶기도 했고, 근데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일단 큰 틀은 첫 1년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도전을 해보자는 거였어요. 일단 무서워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2년차, 3년차에는 그걸 조금 취합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예정이었어요, 원래부터. 간단하게 제 3년을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첫 1년차에는 처음부터 고난이 좀 많았어요. 저는 시작을 세컨을 위해서 농장 쪽에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농장으로 가게 됐는데, 4월이 되게 시즌이 애매한 시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간 해에는 비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해에 농작물들이 되게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한 달 정도는 거의 한 몇 주는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만 날리면서 조금 뭐 정말 일불 하나가 아까워서 그때 제가 카레를 막 만들어 놓고 계속 먹었는데, 카레 하나가 5불인데 1불이 부족해서 카레를 못 사 먹어서 1불을 긁어 모으는 약간 이런 시기도 있었었는데, 어쨌든 잘 넘기고 제 유튜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직장으로 꽃농장에 취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꽃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친구의 권유로 친구와 함께 뭐 보엔이라는 마을에 토마토를 원래는 따러 가기로 했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원래 토마토를 따던 친구였고, 토마토가 조금 일 직종 중에서는 하드한 잡으로 유명하긴 한데 그만큼 돈이 잘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그걸 목표로 하고 같이 보엔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비가 많이 와서 농작물이 되게 안 좋았어가지고 이제 그 일을 또 웨이팅을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시즌이 있으면 처음엔 되게 안 바쁘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점점 바빠질수록 사람을 이렇게 껴넣으면서 늘려가는 시기란 말이에요. 저희는 그걸 기다리다가 도저히 저희 차례가 오지 않아서 한 패킹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거기서 패킹하면서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데 쏠쏠한 작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캡틴이란 마을로 다시 내려가서 브로콜리니 피킹을 하게 됩니다. 브로콜리니 피킹이 진짜 힘들어요. 이게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허리를 굽히고 트랙터를 따라가면서 바닥 한 이 정도 높이 되는 작물을 계속 이렇게 담으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애초에 그 트랙터 속도를 계속 따라가야 되니까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그것도 소문난 하드 되게 힘든 농작물 중에 하나인데 전 처음부터 이렇게 강력한 걸 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하루에 막 진통제 한 두세 알씩 이렇게 먹어가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내 몸을 갈아가면서 일을 하고 싶진 않다 싶어서, 그리고 그때 전에 일했던 꽃농장에서 다시 러브콜이 오기도 했고 다시 그쪽으로 넘어가서 일을 조금 하다가, 정말 운이 좋게도 저는 그 고시드급 잡이라고 불리는 종류 중에 하나인 그랜콕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달, 한두 달 정도 일을 하고, 원래는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왜냐면 그게 퀸즐랜드라는 지역이 있고, 내려올수록 뉴사우스 웨일스, 빅토리아 주가 이렇게 있고, 옆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는데, 이게 퀸즐랜드 위쪽부터 점점 이제 시즌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여서, 처음 시작한 곳부터 이렇게 내려서 따라갈 수도 있긴 해요. 말도 잘하고 매니저랑 친하기도 하고 하면은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내려갈 수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일단 그때는 당시에는 그 한 달, 한두 달 만에 또 너무 지쳐버려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 싶어서, 그때는 이제 돈을 한 달, 딱 한 달만 봤을 때는 한 12,000불 정도 세이빙 하라고는 손 들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좀 도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 그냥 발 닿는 대로 가서 그쪽 근처에서 발품 팔아가면서 일을 찾아보다가 제 유튜브에 있는 그 오지 할아버지네 가서 일을 하게 됐고 잠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근처에 있는 또 대추 패킹도 해봤다가, 그다음에는 이게 은근히 유명한 고시급 잡 중에 하나가 이 큰 하베스팅 같은 게 이제 큰 시즌 바짝하는 그런 게 또 돈을 잘 벌기로 유명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한 달, 1년에 한 달 정도 수확기에 수확을 하는데, 그때 동안은 뭐 열 몇 시간씩 일을 하고 시급도 조금 높게 주다 보니까, 또 그런 큰 회사들은 또 주말에 2배 페이 뭐 이런 게 되게 잘 챙겨준단 말이에요. 공휴일 2배 페이. 그런 걸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걸로 유명한 아몬드나 이런 견과류 쪽으로도 잠깐 일을 했었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제가 보엔으로 토마토를 한번 따러 가게 돼요. 네. 그리고 보엔에서 한 6개월 정도 시즌을 끝내고, 이러면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거든요. 시간이 거의 한 1년 정도 지나고 이제 다시 그레인 시즌이거든요. 그 작년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떠났는데 돈을만 생각하면 한 달을 못 참겠어 싶어가지고 다시 매니저랑 얘기를 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해에 되게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많이 일을 하지 못하고 거의 그냥 뭐 안 한 것처럼 일을 하고, 빅토리아 지역에 체리를 따러 가게 돼요. 그때는 이제 친구들한테 타즈메니아라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번 가야겠다 싶었는데, 거기는 이제 겨울철에 체리 피킹 유명하거든요. 그것도 약간 뭐 피킹 잡 중에서는 막 많이 어렵지 않은, 덜 어렵고 피킹 잡 중에서는 몸이 쉬운 편이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경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도. 그래서 셰퍼튼 빅토리아 지역에 체리를 또 따러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타즈메니아로 가서 체리를 또 따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토마토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영이라는 곳에 갔다가, 타즈메니아 갔다가 이제 블루베리도 조금 땄다가, 이렇게 제 3년이 끝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간단하게 농장답을 설명을 드리자면, 뭐 처음에 그 농작물을 뿌리고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처음에 파맨드라는 잡이 있을 거고, 약간 그 팜을 꾸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뭐 작물이 잘 자라도록 처음에 씨도 뿌리고 플랜팅도 하고 뭐 이제 뭐 가지치기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킹을 할 시기가 되면 이제 피커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작물을 피킹을 하겠죠. 그럼 이제 그게 패킹장으로 넘어가면 패킹을 할 거예요. 모든 거 아울리도 있고 능력제도 있어요. 그리고 피킹도 아울리도 있지만 몸이 많이 힘든 직종에는 능력제가 많은데, 뭐 능력제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은 8시간이에요 보통. 그 하루에 할당량이 있으면 그걸 빨리 끝내면 빨리 집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 안에 내가 엄청 빨리 열심히 해서 뭐 많이 수확을 하면 그만큼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보통 패킹은 뭐 물론 딸기나 이런 거나 뭐 능력제가 있겠지만, 보통 패킹은 일단 아울리가 많아요. 똑같이 뭐 대충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고요. 그래서 보통 저는 소위 말하는
피킹을 주로 해서 피커를 주로 했었고요. 그러면 또 여기서 왜 몸이 힘든 피커를 했냐 그것도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패킹을 해본 사람으로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패킹은 가만히 한 자리에 서서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기계처럼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곳은 뭐 노래를 틀어주거나 얘기를 할 수 있거나 뭐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일했던 곳은 그게 다 안 됐어요. 뭐 이게 그러면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제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지루하게 하면서 나는 여기서 지금 뭘 하는 거지?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제 뭐 제 삶을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 하루하루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가면은 헤어망 같은 걸 쓰기도 해요. 그러면 에어팟 그 안에 숨겨가지고 껴가지고 듣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시간제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메리트를 못 느꼈었어요. 흥미를 못 느꼈고 저한테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저는 일단 움직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걷는 거랑 안 걷는 거랑 차이가 크니까 또 하루에 최소 8시간 정도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패킹을 싫어했었고 패킹을 해봤을 때는 일단 야외에서 자연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뭐 수다를 떨 수도 있고 제가 뭔가를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에 가도 되고 패킹은 눈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환경에서는 조금 그런 환경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화장실을 가는데도 허락을 받고 가야 되고 뭐 사람들이 쉬고 싶어서 화장실 많이 가면 눈치를 주기도 하니까 저는 그런 게 싫었고 그리고 일단 자유로운 거 그리고 제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능력자로 일을 피킹을 하게 되면 내가 쉬는 만큼 그 시간에 내가 돈을 못 버니까 보통은 쉬지 않아요. 사람들이 진짜 독하게 일을 합니다. 근데 저는 돈이 막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자 이러면서 가끔씩 힘들면 쉬기도 하고 약간 이런 자유로운 일이 또 잘 맞았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누군가와 협동을 할 필요 없이 저는 제목만 잘하면 됩니다. 저 혼자서만 그러니까 제가 할당받은 그 줄에 가서 그 나무들이나 뭐 그런 식물들을 제가 저 혼자 잘 빨리 열심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하면 되기 때문에 뭔가 타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뭐 팀으로 하는 피킹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으로 하는 그런 피킹이 되게 좋았었고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피킹을 선호를 했습니다. 또 왜 고시급 잡을 다른 것도 알아보거나 하진 않았냐 그렇게 보면 저는 운이 좋게 전 첫 해에 그레인컵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잖아요. 그 해에 토마토는 안 좋았는데 곡물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그 일이 어땠냐면 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하이 시즌이 갈수록 13일, 14일이라고 하루 쉬어야 되는 거의 그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너무 힘들죠, 몸이. 그리고 하루에 기본적으로 10시간 이상씩을 일을 했어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 끝나면 쉬고 자고, 일 끝나면 쉬고 자고, 이런 식으로 한 달 동안을 산 거예요. 한 달이 제일 빡센 하이 시즌인데, 예를 들면 뭐 그전에는 한 달 정도 슬슬 이제 준비를 해가면서 이제 하이 시즌 준비를 하고, 하이 시즌에 딱 일을 하고, 이제 뭐 그 다음에 넘어갈 사람들은 좀 이동을 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그것도 길게, 어차피 길게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봐야 한두 달? 두세 달일 텐데, 그렇게 그냥 한국처럼 죽어라 일하는 삶이 싫어서 호주를 온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 삶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저는 그 내에서 그 직원들과의 화합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싫었어요. 예를 들면 뭐 책임감 문제? 일단 거기는 다양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뭐 일하면서 책임감 없이 일하는 사람도 많았고 막 뭐 그냥 시간 좀 때우다 가지 뭐 이러고 남은 건 다음 사람한테 떠넘기다시피 너네가 알아서 처리해 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책임감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되게 컸고 이런 한국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이렇게 일을 착착착 처리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잖아요. 저도 그런 한국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일을 해보니까 자유롭더라고요. 물론 누구 또 푸시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의 영역인데 또 제가 그만큼 안 하면 됐지만 그렇게 살다가 와서 하려고 좀 더 편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과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맞지 않아서 힘들었고 그리고 정치질이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 사이에서도 친구들이 엄청 많았어요. 한 2, 30명 됐는데
한 사이트마다 저희 사이트도 사람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일단 뭐 그 내에서 침묵이 있고 또 누군가는 뭐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받는 환경들이 저는 좀 지쳤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해보고 다른 하베스트도 가보고 아니처럼 얼레벌레 넘어가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굴러가지 싶은데 잘 굴러가는 뭐 어떻게 얼레벌레 잘 굴러가는 뭐 이런 데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회사 차원으로 좀 큰 데는 물론 돈을 잘 챙겨주고 복지를 잘 주려고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 시즌에 열심히 일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저랑 맞지 않는다 하고 생각을 해서 다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원을 선택을 했고 애초에 저는 시티에서는 살고 싶지 않았고 일단 호주는 자연이 너무 강점인 곳이잖아요. 공기 너무 좋고 햇살 너무 좋고 흐린 날 잘 없고 뭐 건조와 습도 막 이런 게 되게 완벽해요. 제 기준에서는. 일단 저도 땀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뭐 땀도 많이 안 흘리고 그냥 날씨 너무 좋고 사람들 너무 좋고 이러다 보니까 놀러 가는 거 좋고 뭐 시험시험 일하는 게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자꾸 두서없이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능력제 일이라는 게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제가 고시급잡을 안 하고 능력제를 주로 하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능력제는 일단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제 시간이 많아요. 고소득 잡중에는 뭐 이제 크게 이렇게 유명한 루트는 한 연초 한 3, 4월부터 코튼지인에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레인으로 넘어가서 10월쯤부터 한 2, 3개월 한 1월까지 정도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겨울이나 연초에는 와이너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루트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낀다면은 뭐 그레인 끝나고 나서는 이제 연초에 아몬드 팜 뭐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빡빡빡빡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킹 선택의 기로로 갔다가 스피커가 되었습니다. 피킹 잡에 대해서는 조금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피킹은 힘들어요, 몸이. 일단 뭐 예를 들면 제가 했던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무거운 많은 바켓을 허리에 메고 있다가 효율을 높여야 되니까 그걸 메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막 허리가 아플 수 있고 그래도 노하우가 있긴 합니다. 움직이고 저처럼 자유로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근육이 있고 막 덩치가 있는 이런 남자분들보다는 작고 가벼우신 분들이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되게 재빠르고 그리고 독하신 분들 이제 나는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 하시는 분들은 돈 진짜 잘 벌어가세요. 진짜 뭐 어떤 분들은 뭐 주에 뭐 2, 3천 불은 그냥 우습게 가져가시는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한 잘 벌 때는 뭐 1,500불, 1,700불도 벌었다가 좀 안 좋으면 뭐 1,000불 근처 벌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300불 정도를 벌었던 것 같고 잘 버시는 분들은 진짜 잘 버세요. 근데 대부분 잘 벌었어요. 제가 꼴등이었습니다. 포함해서. 그런 재빠르게 뭔가 잘 하시는 분들은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리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인 강도는 하로 유명합니다. 토마토는 하드한 일로 유명하고 토마토나 브로콜리니 뭐 캡시컴 이렇게 되게 낮은 곳에서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작물들은 되게 힘든 일로 유명하고 어쨌든 허리를 사람이 하루 종일 숙이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진 않잖아요. 뭐 플랜팅 같은 것도 힘들고. 근데 이제 뭐 체리는 육체적인 노동 강도는 하인데 돈을 되게 잘 버는 작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뭐 팜마다 당연히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바게탕 프라이스를 잘 쳐준다든지 아니면은 그리고 이제 팜 관리를 잘해놔서 따기 되게 편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게 잘 따져요. 이제 그래서 어떤 팜이냐가 또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게 잘 맞는 팜들을 만나면 되게 편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작물이 체리입니다. 저는 뭐 체리로 뭐 주에 2,000불 정도는 그냥 잘 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제가 또 영상을 올리겠지만 제 또 친구가 처음으로 워홀을 왔어요. 저랑 같이 다니면서 했는데 친구가 되게 기초 체력이 없는 편이긴 해요. 근데 체리 따면서 저처럼 좀 많이 벌어봤어요. 진입 장벽이 낮은
낮은데 돈 많이 벌 수 있는 작물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대신 근데 이런 것들은 아울리 보장을 해줘요. 어쨌든 못 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울리를 넘어가도록 푸시를 하겠죠. 좀 더 그게 그래야 그 사람들이 능력대로 일을 시키는 이유이니까. 생각보다 그리고 호주에서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천불 버는 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시즌제 작물에는 천재지변의 영향을 받습니다.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그레인 같은 경우에는 22년 괜찮았고 23년 안 좋았고 24년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5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피킹 패킹도 해 날씨에 영향을 받겠죠. 그런 이야기도 잘 한번 주변에 일단은 호주 겨울에는 이런 일을 하려면 친구들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팜에서 경험 많은 친구들이랑 이야기 많이 해보시고 작년엔 어땠냐, 올해는 어떨 것 같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한번 맞춰보세요. 혹시나 꾸준한 일을 원하신다면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꾸준하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3년 동안 느낀 점, 정말 일을 많이 벌고 싶으시면 그냥 어디 틀어박혀가지고 공장에서만 계속 일을 하시던지 고소득 잡을 하시던지, 어쨌든 고소득 잡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과 시간과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니까 좀 더 쉬운 방법은 제 생각에는 그냥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 공장에서 그냥 주구장창 일하시면 돈 많이 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작물을 하는 저 같은 피커들은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걸 원하시면 공장이 저는 잘 맞으실 것 같고, 정말 돈을 원하신다면 어쨌든 이런 제 경험들을 겪었다 보니까 이제 꼼수를 사람이 쓰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놀면서 일도 하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생각으로는 좀 패킹 시즌에는 작물을 하다가 이제 어차피 작년에 제가 해봤던 그레인으로 다시 들어가면 한 달만 딱 참고 돈 벌고 나오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짜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그 제가 일했던 23년도가 되게 그 두 번째 해가 되게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시도를 했지만 그 두 번째 해 제 그 완벽한 줄 알았던 계획은 실패를 했고, 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게 호주 라이프긴 해요. 어쨌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해에 어떻게 좋은지 한번 공략을 해서 제가 생각했던 그 플랜을 성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뭐 3년을 다 있으실 거라면 뭐 계획을 저처럼 돈만 보시지 않는다면 좀 많은 경험도 해보고 좀 여러 곳도 가보고 도전도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뭐 첫 해에서 뭐 두 번째 넘어가는 그쯤에는 경험 위주로 생활을 해보시고 여러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해로 넘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해에는 이제 돈에만 집중을 해서 뭐 돈을 많이 모아서 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마지막까지 연애를 하면서 가느라 이렇게 막 크게 많이 가져가지는 못하겠지만 저처럼 마지막에 돈을 안 쓰시면 그래도 정말 못해도 한 2, 3천은 한화로 2, 3천만 원 정도는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못해도. 그리고 혹시나 초보 어울러분들께 추천하는 거는, 저는 이동을 두려워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호주는 되게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한 10시간, 20시간의 운전으로 가야 되는 거리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를 엄청 많이 돌아다녔는데, 일단 뭐 당장에 있는 그 자리가 너무 조금 편안하고 귀찮고 그러실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기회가 생기신다면 어디든 다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꼭 저는 차는 무조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꼭 면허 따서 오십시오. 저도 처음에 호주 와서 운전을 시작하게 됐고, 호주는 사람들이 착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비해서 운전하기가 훨씬 편하고, 그리고 양보의 왕. 정말 운전하기 편하게 사람들이 양보를 잘해주니까 천천히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떤 기회가 오든 그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제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지금 제가 여행 편집 영상을 올리고 있는 시기가 이제 두 번째 비자, 세컨 비자 때예요.
앞으로 올라갈 영상들이 훨씬 재밌고 흥미로운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잊지 말고 구독을 하시고 앞으로 올라올 재밌는 영상들을 저와 같이 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입니다. 감사합니다.